네, 반갑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종목 진단 또 해드려야 되겠죠. 와, 진짜 뜨거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SM, 카카오, 하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거래량 특징 종목과 뉴스 테마주로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같은 한동속이죠. SM 그리고 카카오, 하이브 요 세 개가 지금 싸움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SM을 놓고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싸움이라 봐야 되나요? 자,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 SM과 카카오, 그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는 하이브, 그다음에 주가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NC소프트 말씀드릴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 휴스틸과 미스터블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M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M은 제가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원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12만원은 공교롭게도 증권사가 얼마 전에 제시했었던 목표 주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죠. 이게 오스테인 임플란트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오스테인 임플란트도 지금 보시면 19만원 공개 매수 가격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못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매도하고 차후 상황들을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SM도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더 뭉쳐가지고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12만원의 공개 매수 가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12만원대 근처 적당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뭐 공개 매수 가격이 일단 12만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불붙지 않는 이상은 12만원을 넘기는 좀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거 뭐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적당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매도하시는 포인트가 좀 유리할 것 같죠. 따라가기는 애매한 자리고요. 네,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금 뭐 다 팔기 좀 뭐 하다 싶으시면 네, 절반 정도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재료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좀 공개 매수 가격이 제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되는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엿먹은 카카오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가 지금 호기롭게 나서긴 했는데 조금 애매해졌죠. 카카오 주가는 지금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날 주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4%대 빠지는 것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카카오와의 이 포지션은 지금 카카오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SM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었잖아요. 지금 SM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네, 주식을 발행한 것을 카카오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가지고 또 주식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분이 9% 정도 확보가 되면서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이수만 총괄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회사에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죠. 이것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태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SM 쪽으로 같이 끌어들여서 협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을 거예요. 뭐 SM 쪽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는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앞으로 더 시너지를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최대 주주가 반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지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리는 카카오를 데리고 가고 싶어, 카카오랑 같이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싫어 라고 최대 주주가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 최대 주주가 그냥 최대 주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SM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수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 반대가 나오는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강행으로 밀고 나가니까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하이브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가 엿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가 12만원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카카오가 주식을 매수한 그 가격대를 본다면은
9만원 정도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는 12만원 인수하겠다. 네, 그리고 이 이수만의 지분 14% 일단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소액 주주한테 12만원에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최대 주주로 단박에 올라섰어요. 단박에 올라섰는데 이것을 뒤집으려면 카카오가 적어도 12만원대 이상에서 공개 매수를 또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카카오가 그걸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밀려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지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뭐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는 어중간한 위치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SM의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다 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한 부분들이 너 돈을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면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주가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겨우 회복을 해나간 단계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단박에 이제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찬물을 좀 끼얹는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보가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매물대에 걸려가지고 7만원대에서 저항을 받아들인 모습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돌파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을 맞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도할 필요는 없이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건 괜찮긴 한데 매수 접근하시기에는 여전히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21선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5,000원이 지지라인대 같습니다. 65,000원대 위쪽에서만 일단 보유하시고요. 깨지고 내려가면 6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현재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버렸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네, 일단은 엿먹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뭐 25만원까지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증권사에서. 왜냐면 SM과의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은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엔터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죠. 또 BTS라든지 또 누구야 뭐 르세 뭐 있잖아요. 그쪽하고 뭐 하여튼 뭐 아티스트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쪽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SM과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괜찮죠. 또 여기다가 이제 그 SM 이수만 총괄이 지금 방시혁 대표하고 둘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로 간에 또 시너지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하이브가 지금 이 SM 이수만 총괄의 그 지분을 14.8%를 12만원에 4,300억이에요. 이 12만원에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개 매수 통해서 소액 주주 지분을 25% 정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공개 매수를 실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SM 지분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 40% 정도 되면은 경영권으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40%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소불위의 그런 SM의 실질적인 대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영권 침범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수만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지분도 있잖아요. 더하게 되면은 네 이건 뭐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재 경영진 네 엿 먹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카카오도 당연히 엿을 먹겠죠. 자, 공개 매수가 완료가 안 된다면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공개 매수가 완료가 안 되고 실패했다. 아무도 안 팔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가 더 많이 사들이면 이제 하이브가 엿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브가 SM의 이런 그 이수만 쪽과의 어떤 백기사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이브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많은 돈을 SM 쪽으로 쏟아붓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분을 이제 엔터 관련한 패턴이라면은요, 보통 이제 너 따로 해, 나 따로 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면 굳이 지분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공동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서로 간의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BTS하고 SM 쪽 가수들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JYP 쪽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일단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뭐 서로 친명하지 않겠다.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라고 간다라면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삐걱될 수가 있겠죠. 근데 최대 주주가 하이브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SM 쪽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하이브는 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인수를 했는데 삐걱된다. 그 다음에 자금을 초반에 많이 써야 돼요. 아무리 뭐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4,300억 이거 인수하게 되고 또 나머지 지분을 또 인수한다. 25%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 단위가 넘죠. 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쓴다라는 거. 일단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항상 현금성 자산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호재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입장에서는 글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너지만 발생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은 엔터를 인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인수가 되는 것은 일단은 양 기업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데드가 발생한다거나 추세가 더 밀린다거나 나타났을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좀 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수하는 입장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지선 확보되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까지 말씀드렸고요. NC소프트 넘어가 볼게요. NC소프트 요즘에 주가가 또 이상해지죠. 어제 그저께도 내렸고요. 어제도 내렸고요. 네, 계속해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틀 만에 지금 보면 10%가 빠졌어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잡히고 있죠. 아래쪽 지지라인이 41만원, 40만원 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일단은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도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일선 지지선 되는 41만원대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겠죠. 근데 현재 나타난 소식이 뭐냐면 부진한 실적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하향했다. 자, 실적이 좋은데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상황이 좋은데 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뭐 지금은 나쁘니까 일단 떨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적이 나쁜데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다지 속 좋지가 않죠. 지금 4분기 매출은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얘기하기는 이렇습니다. 신작 기대감은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 1분기까지는 이런 실적 부담감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이것은 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어제 주가가 좀 내렸어요. 실적이 흑자 전환했지만 뭐 생각보다 더딜 것 같다 해가지고 뭐 주가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고요. 또 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번 연도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반등 나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니죠. 왜냐면 실적이 나쁜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게 나와버렸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 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41만원까지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관점 홀딩 하신 다음에 상황을 보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겠죠.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돌린 건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이탈시킨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당장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휴스틸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또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887억. 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요? 3,338억. 영업이익은 2,887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1.8배밖에 안 나와. 너무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회사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야. 부채 비율이 50%, 유보율이 1,848%. 너무 좋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356%나 영업이익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니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네. 여기서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다지 뭐 대단히 뭐 충격적인 모습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상풍력 관련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회사 자체도 지금 보면 시총이 3,300억대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6,000원대 적당하죠. 네, 5,000원대 적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이 지금 네, 시가총액의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90% 정도를 잡고 있다. 와, 이 정도면은 가격이 이렇게 뛰지만 않았으면 나라도 사고 싶다 생각이 좀 들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000원, 5,500원 정도 라인대까지 내려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쉽게 내려올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 일단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저평가된 모습이잖아요. EPS가 지금 주당 순이익인데 이게 3,252원이에요. 이 정도면 뭐 지금 주가가 6,000원도 안 되는데 3,252원 EPS가 나왔다. 이런 기업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계속 들고 가시고 뭐 상황이 좀 바뀐다거나 실적이 이제 좀 감소할 수 있다라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도 적당한 가격이 나온다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대 양봉 치고 올라갔을 때는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지금도 많이 올라갔다 판단되지만 네, 현재 시점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스터 블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스터 블루도 실적은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가 너무 뛰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778억입니다. 매출액이 778억. 물론 이제 매출이 좀 뛰어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363억. 아까 전에 보셨던 휴스티라고 비교하면 완전히 네 이게 뭐야 싶을 정도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고평가됐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부채도 작고 유보율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뭐 K 웹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웹소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수익 모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특히나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뭐 그다지 대단한 건 없었어요. 2019년도 20년도에 물론 올라온 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죠. 네, 일단은 뭐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가격대를 다시 인정받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예전에 1,000원 밑에 있던 짤랑거리던 동전주가 아니라 이제는 2, 3,000원대 되는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2,5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조정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좀 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지지선만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면 2,500원대 이상에서는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직전에 형성되는 지지 라인대가 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라인대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고요. 떨어지더라도 난 2,500원까지 버텨볼 만한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많죠. 자, 5,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2,500원이면 반토막이거든요. 요거 견딜 만한 분들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3,500원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2,500원 빠지면은 마이너스 30-40% 되는데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지 혼자 마이너스 30% 나온다.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래쪽 지지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3,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뭐 차익 매도든 일단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지지라인은 2,500원대에 있으니까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의미가 없죠. 대응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혹시라도 저 밑에 쪽까지 떨어져서 한 2,500원, 600원 나오게 되면 그때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3,000원 위쪽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SM과 카카오, 하이보, 재밌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휴스틸, 미스터블루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